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자, 고민하는 취준생의 불안한 마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저런 이유로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고 나 혼자 끙끙 앓았던 그 얘기들 저희한테 한번 털어놔 주세요. 저희끼리 한번 고민을 해결해 보고요.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네. 자, 취업 보기 카페 박효순 멘토님, 이지연 캐스터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요, 다음 취업 보기 카페창을 열어놓고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소식 바로 들어볼까요? 어떤 또 질문들이 왔을까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네. 취업 보기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취업 원포인트 레슨 또 어떤 고민들 올라와 있는지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경기가 불황이고요. 취업난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안정된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이 꿈의 직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통계청이 발표했던 조사 결과를 봐도 취업 준비생의 35%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결과가 있을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인기가 참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직장이라 할 만큼 연봉이나 안전성 이런 게 높기 때문에 경쟁력도 참 있는데요. 일반 기업 하지만 채용과 달리 필기 시험도 있고요. 또 NCS 절차도 추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들 좀 궁금한 점들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연부터 볼 텐데 제목이 공기업 준비라는 제목이고요. 이분 소개를 해드리자면 서울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근데 공기업을 희망하고 계신데 요즘 NCS로 뽑는 공기업들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NCS 지원서가 이 기존 자기소개서와 다르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또 이분이 관심 있는 기업이 확실해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남동발전 그리고 한국전력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셨는데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써주셨습니다. 네. 네. 자, 얼마 전에 그 한경에서 주최하는 그 NCS 잡 콘서트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기억하시죠? 네. 예. 자,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콘서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참여해 보시면 큰 도움 되거든요. 네, 정보 얻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네. 지금 이분이 관심 있다고 올려주신 기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 남동발전 그리고 한전인데 공공기관하고 그리고 공기업이 이렇게 적당히 좀 섞여 있습니다. NCS 기반 채용으로 점점 공기업까지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공기업 채용 많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올해 그 NCS 채용으로 공공기관에서도 채용 예정 인원이 3,000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점차 그 NCS 이 관련 채용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NCS 기반 채용 과정의 경우는 일반 기존의 채용과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이 입사 지원서 형태부터 또 필기 전형에서 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지원서가 개인의 신상이나 학점, 어학 점수, 수상 경력 등 이렇게 나열하도록 구성이 됐다면 NCS 기반 지원서는 해당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정보만 기재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기소개서와도 다르고 필기 시험에 있어서도 NCS 관련된 문항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질문자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달라진 자기소개서. 저희 NCS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예.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냐고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효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기존 그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네. NCS 관련된 지원서를 쓰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교육사항 기재란에는 저희가 원래 출신 대학을 쓰거나 기본적인 사항을 썼다면 이번에는 어떤 학교나 직업교육 이수 여부, 그러니까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교육을 이수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네. 지원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를 갖췄는지를 이제 보고 평가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또 자격사항이나 경력사항, 직무 관련 활동 기재란에는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만 딱 핵심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또 기존 자기소개서에서는 성장 배경과 같은 자신의 어떤 일대기를 이렇게 썼다면 NCS 지원서에는 예를 들어 최근 5년 동안 자신이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와 같은 이런 항목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기존의 그 자기소개서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작성한 자소서는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기업마다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면접에 있어서 이 지원자에 대한 이해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 소개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경험 기술서와 경력 기술서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소서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험이나 경력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 또 비전을 증명한다면 NCS에서의 경력 기술서와 경험 기술서에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얼마나 직무 능력을 갖췄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S 기반 이 자소서에는 그 입사 지원서의 그 경력, 경험 사항에 대해서 당시 자신이 맡았던 주요 수행 업무나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시면 됩니다. 또 면접을 이것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경력 기술서를 아주 자세하고 아주 자신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의 자기소개서랑 살펴봐도 좀 많이 달라진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면접도 또 그를 토대로 하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필기 전형도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NCS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공기업은 필기 전형을 반드시 봤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공이나 상식이나 논술 시험 등을 이제 주로 시험에서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공 시험에서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NCS 도입 후에는 업무와 관련된 공통 역량이라든지 직무 역량 등을 이제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는가보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업인력공단의 유연화 조직 구조를 보여주고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라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NCS 도입으로 자기소개서 필기시험도 이제 얼마나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이제 뽑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그 신입들보다는 경력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NCS 채용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이 꼭 직무 경력이라는 게 꼭 경력자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학교나 또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이 습득한 지식들을 잘 그 직무와 연결해서 잘 쓰시면 충분히 직무 수행 능력을 이제 갖췄다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NCS로 뽑은 제1기 그 채용 비중을 봤을 때 경력자는 2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꼭 자신이 경력자가 아니더라도 신입으로 지원하시더라도 자신의 그런 동아리 활동 경험이나 아르바이트와 잘 연관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NCS 전형이라고는 얘기했지만 공기업마다 채용 전형이 약간씩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원자의 적성에 맞는 기업을 먼저는 선택을 하시고 또 그 채용 전형에 맞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각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자신이 직무와 잘 맞는 인재라는 것을 강조할 근거들을 아주 충분히 준비하시면은 아무래도 그 채용에 있어서 그 전공 지식에 대한 준비라든지 업무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은 채용이 아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CS 기반 채용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서요. 이제 공기업으로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채용이 스펙 중심의 채용이었다면 이제 정말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하겠다 이런 좋은 취지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다만 공기업별로 좀 채용 전형이 다르다는 점 기억하셔서요. 자신에게 맞는 기업 먼저 선정을 하시고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살펴볼까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 고민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4학년 학생입니다. 역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마케팅 대 영업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마케팅 부분도 끌리고 영업직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도무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성격을 일단 외향적이고 활달하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네, 아직 진로를 못 정해서 슬프신가 봐요. 네,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요? 슬프신가 봐요. 아이고. 흐잉 하고 우셨는데 울지 외향적인데? 말고 그래요. 차근차근 이제 계획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영업, 근데 이게 좀 다른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다르다는 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게 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기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은 뭐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리기 위해서 또 팔고. 이렇게 또 막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랑 좀 비슷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아무래도 좀 마케팅하고 영업이라고 하면은 딱히 명확한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좀 먼저 이제 영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기업에서는 영업직을 굉장히 많이 뽑아요. 최근 조사에도 영업직에 대한 이 선호도가 되게 큰데 반면에 구직자분들은 영업에 그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하시는 경향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기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품을 만들고 얼마나 판매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이제 달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이 영업직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그 구직자분들이 영업직에 대해서 이제 기피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뭔가 이렇게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제 이런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 영업은 이제 기술과 서비스 등 이제 유형이나 무형에 관련된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꽃이라고 그렇죠. 보죠. 그래서 영업직은 단순히 어떤 사고 파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에 관련된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또 판촉하고 고객을 관리하고 또 매출을 보고하는 등의 업무까지를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말 잘하고 술만 잘 마시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철저한 준비와 뛰어난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요. 영업직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구직자분들은 조금 기피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경향이 좀 있지만 그러니까요. 기업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그렇죠? 잘 만든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영업직에 필요한 역량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뭔가 사람 상대하니까 관련된 역량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그 영업직 그 인사 담당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1위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고요. 2위가 소비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 소비자 이해 능력입니다. 그래서 또한 또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영업직에서 이제 보는 그런 능력 중에 하나는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느냐. 이 직무에 관련돼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또 다양한 경험 등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이 이제 영업을 더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원 기업과 업종에 대한 또 지식들도 꾸준히 또 쌓아서 준비를 하시면은 또 영업 관련해서 또 이런 부분 채용이 잘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참 영업사원들 되게 중요시 생각해서 뭐 매달 또 이렇게 실적 높은 영업사원들에게는 뭐 상도 푸짐하게 주고 그렇습니다. 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영업이 가장 중요한데 말이죠. 자, 마케팅. 이제 마케팅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마케팅은 이제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또 판매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직무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고객이 누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 욕구를 만족시킬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제품을 고객이 소유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하고 포장이나 가격이나 광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영역들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영역인데요. 아무래도 영업보다는 좀 더 범주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영업보다는 더 이제 범위가 넓은 그런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케팅 직무에서 영업은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좀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요. 마케팅 직무에서 좀 필요한 역량,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마케팅 실무자들이 주로 이제 평가하는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직무 경험입니다. 직무 경험. 네, 그러니까 영업이랑 마찬가지로 실제로 아르바이트든 대외 활동이든 이런 마케팅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신입
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턴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유리하고요. 또 다양한 사람들을 또 만나기 때문에 이 마케팅도 영업과 이제 비슷하게 첫인상을 결정하는 어떤 외모나 목소리 이런 태도들도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모전이나 SNS 활용 능력을 또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요. 또 그 외에 입사 의지나 전공이나 외국어 실력도 네. 필요합니다. 많이 보네요. 네. 대학생들이 마케팅을 근데 어떻게 경험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학생들 모집하는 거 보면 뭐 마케팅 공모전도 있고요. 그리고 마케터를 모집하는 또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영업과 마케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영업과 마케팅 어떤 점이 가장 다른지 질문 올려주신 분들도 그렇고 또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이제 물건을 팔아서 기업에 이익을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마케팅과 영업의 목적은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영업은 이제 세일즈 판매에 한정되어 있다면 마케팅은 시장 조사부터 가격 책정, 또 브랜드 관리, 판촉 전략 수립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한마디로 영업은 파는 것이고 마케팅은 사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업은 파는 것, 마케팅은 사게 하는 것 딱 정리가 되네요. 자, 다음 질문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마지막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다가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 입사지원서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이분이 따로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친구 따라서 증명서 발급받지 않고 그냥 한 거랑 또 복지관에서 직장 체험하면서 초과로 일한 거에 대해서 2번 정도 봉사활동 인증받은 게 다인데 이 내용을 써도 될까요? 물어보셨고요. 또 경력기술서 쓰라고 하는데 지원하려는 직무와 다른 일을 했는데 이거라도 작성을 해야 될까요? 라고 2가지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네, 초란 봉사활동 경력 이거를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자소서 항목에 이제 사회활동, 봉사활동 이거 경험 물어보는 거 이거 왜 그런 거죠?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이제 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온 지원자들 좀 선호하는데요. 그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팀워크라든지 또 고객 중심의 어떤 마인드를 네.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업에서 대학생 봉사 동아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거나 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그래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노력 봉사를 넘어서 전문화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그 이 직무랑 관련된 뭐 사람을 중시하는 마인드라든지 어떤 봉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지 이제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네, 몇 번 이제 한 게 본인도 네.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게 다다. 이게 단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네, 적정한 건가요, 이런 내용은? 네. 근데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요. 없었다면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이 항목에서 이 부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직무와 좀 어떻게든 좀 연결을 좀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배운 것은 무엇인지 또 이 항목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부분을 어떤 강점을 어필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시고 예를 들어서 자신의 팀워크를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자신이 어떤 배려심을 배웠는지를 구체적인 스토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봉사활동 관련해서 지원하는 회사의 인재상 그리고 네. 내가 꼭 보여주고 싶은 강점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쓰시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살펴봐 드렸습니다. 취업보기 카페 박혜수 멘토님,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